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 우리가 마지막에 리만 상적분과 리만 하적분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거기에 나와 있는 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당연히 리만 상적분이라고 하는 녀석은 리만 하적분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은 알겠죠. 자, 이 내용 자체를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우리가 오늘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계속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정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얘기를 했었냐면 말이죠. 자, 수프리멈 어떻게 됩니까? 바로 리만 하합이 되겠죠. 자, 어떤 파티션이 되겠습니다. 이 파티션 P라고 하는 녀석은 당연히 A와 B라고 하는 폐구간의 그쵸? 분할의 한 형태가 되겠죠. 이것이 존재한다 그랬고 여기에 존재하는 녀석을 이제부터 우리는 뭐가 돼?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아래쪽에 바를 꺼주고 F라고 하는 녀석의 X, DX라는 형태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야,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자, 그리고 이 녀석 자체를 우리 뭐라고 했다? 리만, 바로 하적분이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자, 리만 하적분이다 라는 말을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었죠? 인피멈이 존재한다 했습니다. 인피멈에 바로 리만 상합이 되겠죠. FP가 되겠고 이때 P라고 하는 녀석 역시 파티션 A와 B라고 하는 녀석의 바로 분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녀석을 이제 표현하고요. 이때 A에서 B까지 위쪽에다 바를 꺼주고 fx, dx라고 이제 쓰면서 자, 이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리만 상적분이다 라는 말을 쓴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줘야 되겠고요. 자, 리만 상합이라고 하는 녀석과 하합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리만 상적분과 리만 하적분이라고 하는 녀석의 부등식에 대한 부등호 관계는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형태와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형태의 서로 비교에 의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아래쪽 리만 하적분이라고 하는 녀석과 그 다음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상적분, 리만 상적분이라고 하는 녀석을 비교를 하면 당연히 어느 쪽이 이쪽이 더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녀석은 기본적인 정의에서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결과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부터 이 상황에서 좀 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를 얘기할 것이냐면 여기가 지금 부등호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등호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되겠죠. 그러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우리가 바로 하적분 fx, dx라고 하는 녀석과 바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리만 상적분이라고 하는 이 두 녀석이 서로 같아지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좀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같아졌을 때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 녀석을 이제 fx라고 하는 함수 자체를 표현하기를 바로 리만 적분이 뭐하다?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둘이 같아졌을 때 이 fx라고 하는 것을 이제부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리만 적분이 뭐다? 가능하다라는 말을 쓰고 이때 이 함수 fx를 리만 적분 가능 함수다라는 말을 쓰죠. 이걸 줄여갖고 뭐라고 씁니까? 그냥 r이라고만 쓰고 적분 가능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겠죠. 자,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는 말을 씀과 동시에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기호를 나타내게 되어 있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라는 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정적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definite integral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지금 그제 눈에 확 와닿는다는 거죠. 이 말 자체를 우리한테 앞으로 해야 될 공부가 뭐다? 어떠한 함수가 리만 적분이 가능한 것인지, 만약에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면 그 결과에서 나오는 적분값은 얼마인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 자,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는 말을 써 이렇게 써도 되고 사실 이 dx라고 하는 건 면적적인 개념을 접근한다면 하나의 변화량이 되니까 밑변 길이 앞으로 dx를 빼도 상관은 없죠. 그리고 x 자체를 지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ASB까지 그냥 fdx라고 쓰기도 하죠. 자, 그거는 이제 표기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쓰든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판단해서 이걸 우리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양 자체가 리만 하합과 리만 상합이라고 하는 녀석의 자, 최소상계와 최대하계를 구한다는 것 자체는
결론적으로 최소값과 최대값에 대한 개념 자체를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떠한 fx라고 하는 것이 구간을 잡았을 때 구간 내에서 최대 최소가 쉽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걸 계산하기 참 편한데 만약에 최대하고 최소를 우리가 이제껏 공부했던 방식을 따라서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면 이 바로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녀석을 이것을 가지고 풀어가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특별하게 몇 가지 함수들은 아주 쉽게 예를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를 한번 들고서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드는 예를 한번 볼까요? 어떤 F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바로 폐구간 0하고 1에서 서로 정의되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 자체가 결론은 어떤 R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보낸다고 하고요. 이 녀석이 유계가 되어야 되는데 자, 이 유계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수 F를 한번 정의를 해보겠는데요. 자, 함수 fx가 이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자, 우리가 1이라고 할까요? 1이라고 한번 하고 0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때 이 x라고 하는 녀석은 당연히 이 바로 유리수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유리수는 유리수인데요. 당연히 어떤 결과가 됩니까? 0하고 1이라는 폐구간에서의 교집합이 되겠죠. 이 속에 있는 유리수가 되겠고 여기는 x가 이제 자 유리수의 여집합이 됩니다. 실제 우리가 쌤 위상이나 이런 걸 옛날에 선생님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 이제 여집합을 쓸 때는 주의해야 된다 그죠? 이거는 적절하게 우리가 여집합을 형성시킬 수 있는 우리가 잘 정의되어져 있는 전체 집합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체 집합이 뭐냐에 따라서 이 모양을 달라지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써놓은 상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당연히 뭐다? 실수에서 어떻게 됩니까? 유리수를 빼놓은 형태. 그러니까 뭐죠? 바로 무리수의 집합을 뜻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교집합 역시 0에서 1이라는 폐구간에 대한 부분과 서로 교집합이 됩니다. 이 말 자체는 0과 1 사이에서 어떻게 됩니까? 무리수가 되면 x는 전부 다 0이 된다는 뜻이고 0과 1 사이 유리수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대응될 때 어디? 1에다가 대응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f가 만들어졌을 때 과연 이 녀석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바로 이 fx dx라고 하는 녀석이 존재하는 것인지 이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자, 이것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결론 우리가 지금 현재 주어진 함수 자체를 여기는 리만 적분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상적분과 하적분 값이 같은 거에 대한 경우를 이용해서 이 정의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우선적으로 여기 있는 L과 AO에 대한 형태를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자, L이라고 하는 녀석을 먼저 볼까요? 자, F라고 하는 녀석이 이미 어떤 파티션을 잡았습니다. 자, 이 녀석 자체는 결론은 시그마 자, K 꼴 1에서부터 N까지의 뭐가 됩니까? 자, small m, 자, 최소값이 되겠죠. F의 어떤 의미의 구간 IK에서 요 값의 최소값에다가 델타 XK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M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태를 따진다면 유리수와 무리수가 가지는 조밀성에 따라서 아무리 구간을 자른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반드시 뭐가 된다? 유리수와 무리수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 증명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결과를 가지고 풀기 위해서 보면 어떤 구간 IK를 잡더라도 전부 다 동일한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충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정의는 뭡니까? 바로 주어진 녀석의 인피멈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녀석입니까? 바로 fx 값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x는 당연히 ik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 녀석의 인피멈을 뜻하는 것인데 이 구간 자체를 그림으로 한번 해석해 본다면 여러분도 혹시 이제 잘 알고 있겠지만 유리수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점선으로 보통 표현을 하고 자, 무리수라고 하는 녀석 어떻게 됩니까? 실선으로 표현을 하죠. 어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되는 어떤 매저나 이런 개념 자체를 설명할 때도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경우는 이런 형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점선을 찍고 여기는 어떻게 돼? 실선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라고 친다면 여기다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어떤 Y축이 하나 있고요. 자, X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정돼 있을 때에 바로 어디서 어디까지 0과 1이라고 하는 구간을 잘랐단 말이지. 그 구간 내에서 바로 유리수인 녀석은 전부 다 1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리수인 녀석은 1이 되니까 1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이렇게 우리가 점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가 1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선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녀석이 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실선으로 무리수 한번 쫙 잡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다 색칠을 하고 전부 다 긋는 이유는 아무리 잘게 잘라도 이 속에는 항상 유리수와 무리수가 조밀성의 성질에 따라서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친다면 여기가 현재 1이 되겠죠. 자, 요 구간 내에서는 당연히 유계가 됩니다. 1하고 0이라고 하는 녀석의 경계가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IK라고 하는 구간 자체를 임의로 이렇게 하나 잘라서 표현을 해서 여기를 IK라고 둔다 하더라도 이 구간 내에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1이라는 값과 0이라는 값이 항상 존재하고 이 값 자체가 전부 다 최대는 당연히 1이 되고 최소는 0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당연히 그 상수값으로 0으로 형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녀석 자체는 당연히 뭐가 된다라는 거죠? 이 구간 안에서만, 이 안에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구간에서도 동일하게 정의가 되어지고 얼마 된다고? 0이 된다라고 하는 형태를 알아낼 수 있겠죠. 이제 얘가 0이니까 이 0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게 되면 시그마 얼마? k 꼴 1에서부터 n까지 0 곱하기 델타 xk가 되는 것이니까 이거 간격이 어찌 되든 간에 항상 얼마 됩니까? 0이라는 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L이라고 하는 리만 하합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0이라는 상수값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L이라고 하는 녀석이 뭐에 해당하는 최소상계라고 하는 녀석 수프리멈. 자, 수프리멈은 당연히 어떻게 된다고요? L에다가 FP라고 하는 녀석에 당연히 P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0하고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든 녀석은 존재하게 돼 있고 그건 당연히 어떻게 된다고요? 0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녀석이 나와 있죠. 이게 결론은 뭐가 된다고요? 결론 자체가 이게 바로 뭡니까? 0에서 1까지의 하적분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하적분 fx dx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결과 나와서 0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이게 주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리만 상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만 상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려면 역시 최대값에 대한 정의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다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리만 상합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이 녀석은 역시 시그마, 자, K 꼴 1에서부터 N번장까지예요. 자, 라지 맥시멈, 그쵸? 라지 M, 에다 F에다가 IK라고 하는 녀석. 여기는 이제 동일한 형태의 스몰이 되겠지만 라지가 써야 되겠죠? 여기에 델타 XK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값이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존재하는데 이 녀석 자체는 역시 최소 상계가 되겠죠. 수프리멈 fx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x가 역시 ik라는 구간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값 자체는 역시 여기를 잡으면 최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1의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게 1이라는 뜻이죠. 자,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자, 이게 1이 된다라는 것은 이 구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 구간에서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수가 되니까요. 결론의 이식 자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다? 1이라고 하는 녀석자 상수가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나면 결론은 시그마 얼마 됩니까? K 꼴 1에서부터 N번째까지 델타 XK라고 하는 녀석밖에 남지 않죠. 근데 이 델타 XK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에 간격이다라는 거야. 이걸 지금 파티션 들어가 있는 녀석 자체를 전부 다 뭐 한다는 거? 전부 다 모으는 거잖아요. 다 모으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1일 수밖에 없죠. 길이 자체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는 결론은 1이 된다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하면 1이 된다는 사실을 알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자, 역시 상수가 되는 형태이므로 이 녀석에서 뭐가 된다고요? 바로 인피멈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할 것이고 자, 그래서 U에 자, F에 자, 파티션 이렇게 될 것이고 역시 P라고 하는 녀석은 자, 파티션이죠. 0과 1 사이에 어떻게 만들어진 파티션의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여기가 결론 어떻게 됩니까? 1이다라는 형태를 찾을 수 있겠죠. 이 말 자체는 우리한테 무엇을 언급한다? 바로 리만 상적분에 대한 형태를 우리가 표현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fx dx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1이라고 하는 녀석이 되고 여기에 0이 됐어요. 그래서 리만 하적분은 0이고요. 리만 상적분은 얼마 됩니까? 1이라는 값을 갖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바로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리만 하적분 얼마? fx dx라고 하는 녀석 자체랑 어떻게 됩니까?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리만 상적분이 되겠죠. fx dx가 서로 0하고 1이니까 서로 다른 값이에요. 자, 이러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리만 적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 녀석은 바로 fx라고 하는 것은 리만 적분이 어떻게 됩니까?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어진 녀석을 한번 찾아봤는데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면 되겠지만 결론 관건은 뭐라고? 이 스몰 m이라고 하는 녀석과 바로 이 라지 m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 이 두 가지를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가 쉽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함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뭐 이렇게 바로 그냥 리만 적분 가능한지 나타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만 적분 가능한 녀석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기 위한 판단 근거나 판정법이 있겠죠. 자,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리만 적분이 가능하기 위한 함수는 어떤 것이 되는 것이고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푸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정리를 하나 써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형태, 여기서 나타난 이 녀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형태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냐면 자, 이제 이와 같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역시 F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되죠? A와 B라고 하는 어떤 녀석 패구간에서 R로 갔을 때 뭐죠? 이 녀석이 이 상태에서 유계인 바로 함수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F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를 쓰는 거죠? 리만 적분 가능하다. 그러니까 함수 자체가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 결론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가지의 형태 A에서 B까지 나온다면 같다라는 결과가 나오죠. 이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녀석과 필요 충분 조건 바로 정의는 바로 무엇이냐? 어떤 임의의 입실론이라고 하는 녀석 양의 입실론이 바로 존재합니다. 자, 존재해서요. 자, 이 임의의 양의 입실론이 존재한다라기보다는 임의의 값이니까 임의의 양의 입실론에 대하여 임의의 양의 입실론에 대하여 바로 여기에 뭐합니까? 대응되어지는 이거 임의의 양의 입실론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적당하게 어떤 파티션이 존재합니다. 어떤 파티션이냐? 이 파티션은 당연히 어떤 A와 B라고 하는 녀석을 나누는 분할의 형태겠죠. 이 파티션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떤 입실론이라고 하는 녀석, 양의 입실론에 대해서 거기에 대응되어지는 파티션이니까 우리 이걸 뭐라고 할까? P에다가 입실론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것이 존재해서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느냐 하면 바로 리만 상합에 되어 있는 녀석의 F의 P 입실론이라고 하는 녀석 마이너스 L에다 리만 합이죠. F의 P 입실론이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이 녀석의 차가 두 개가 입실론보다 작게 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두 녀석으로 동치관계다. 그 말은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녀석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이러한 형태를 만족하는 이미 입실론에 대응해서 이것이 만족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코시수열처럼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어떤 차에 대한 형태를 나타납니다. 요 녀석 우리가 뭐라 했죠? 리만 상합은 분할을 자르면 세분할 할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 점점 내려온다 그랬고 리만 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분할을 자르면 자를수록 어떻게 된다고 점점 증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두 녀석이 어떻게 됩니까? 차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어떤 의미의 입실론보다 작은 형태가 만족되어지는 그때 뭐가 있다고요? 파티션 P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부터 리만 적분이 가능한 형태에서 우리가 판정하는 아주 중요한 판정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리만 판정법이다. 리만 적분 판정법이라는 말을 쓰게 되겠죠. 리만 적분 판정법이다 이 말이죠. 자, 실제 이것이 우리가 이것이 만약에 성립 판단을 보이고 나서 이것이 성립되어진다면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이런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 내용 자체가 성립이 되어진다면, 그렇죠? 성립이 되어진다면 이제 저런 판정법을 이용해 갖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함수에 대한 리만 적분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논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일단은 저 상황을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판단되어져야 될 어떤 중요한 아이디어는 역시 앞에서 나왔던 몇 가지 아이디어 자체를 가지고 같이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될 것이냐?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내용 자체를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요. 일단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 자체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깔끔하게 지워지지 않네, 이거. 아, 짜증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지우고요. 자, 내용 자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 것이냐? 자, 우리가 일단 F에서 우리가 리만 적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부등식에 대한 부분을 한번 써보도록 하는데요. 자, 일단 저 식에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파티션이 있다라고 쳤을 때요. 자, 이 녀석 자체는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고, 자, fx의 d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건 정의에 따라서 당연히 성립하는 내용이 되겠죠. 이 둘은 자, fx dx가 되겠고, 자, 이 녀석 자체는 바로 리만 상합 fp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당연히 성립하는 내용이죠. 이거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녀석 자체가 뭡니까? 요렇게 주어진 녀석은 여기 나온 녀석에 뭐가 되는 거죠? 습이 됩니다. 습. 그래서 최소 상계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에 최소 상계, 얘의 최소 상계가 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의 최소 상계가 얘니까 당연히 이 식은 성립하는 결과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녀석은 당연히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알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나와 있는 녀석은 요 둘은 여기하고 여기를 비교한다면 다 역시 당연히 알죠. 여기 있는 녀석은 여기 있는 녀석에 뭐가 됩니까? 인피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피멈이기 때문에 최대 하계임으로 당연히 이 식이 성립하는 거 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여기에 최소 상계이기 때문에 이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녀석 자체는 얘의 최대 하계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 식 자체가 성립하면서 이 둘은 어떤 정의에 의해서 당연히 이쪽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결과를 갖다 놓고 나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임의의 파티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떤 내용을 좀 보려고 하냐면 자, 리만 적분 가능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일단 우선적으로 바로 반대쪽에서 오는 녀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 이쪽으로 가는 녀석에 대한 부분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있는 녀석 자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가정하기를 어떻게 가정을 좀 해주느냐. 자, 바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가정은 바로 어떤 입실론, 어떤 임의의 어떤 양의 입실론에 대해서 자, 입실론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을 가정할까요? 양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어떤 파티션 자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P 입실론이라고 하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U라고 하는 녀석이 얼마입니까? F의 파티션의 입실론이라고 하는 녀석 빼기 자, L의 F의 파티션 입실론이라고 하는 녀석의 차가 어떻게 됩니까? 입실론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적당한 뭐가 있다고요? 분할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가정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가정했다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에 나오는 임의의 파티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요 내용을 우리가 봐두고요.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것 두 개가 같아지는 형태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보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두 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내항이죠. 내항. 요거는 외항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두 녀석은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당연히 뭐라고 쓸 수 있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인테그랄 어떻게 되죠? A에서 B까지의 자, 상적분, 그죠? 리만 상적분과 그 다음에 dx에다 마이너스 어떻게 됩니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리만 하적분이 되겠죠? fx, dx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잖아. 그렇죠? 얘는 당연히 이렇게 돼야 정상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녀석이 됩니다.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그래서 얘를 빼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두 녀석은 내항에 대한 부등식 얘는 외항이에요. 자, 여기서 여기 뺀 거, 여기서 여기 뺀 거 누가 더 큽니까? 당연히 제일 큰 녀석과 제일 작은 녀석 뺀 것이 더 크죠? 그렇죠? 당연히 더 큽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이걸 어떻게 쓴다고요? 바로 U에다 얼마? F에다가 P에다가 마이너스에다 얼마? L에다가 F의 P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요런 결과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에 적당하게 적혀져 있는 어떤 입실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해석하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그랬고 임의에 대한 파티션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된다.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석한다 그러면 당연히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결론은 이것 자체가 이렇게 성립하는 입실론 자체가 존재하는 형태가 된다면 결국 이 녀석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크나고 입실론보다 작으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여기 주어진 이 두 녀석은 서로 같은 결과를 갖게 돼야 되겠죠. 자, 이 두 녀석 서로 어떻다는 얘기야? 입실론보다 작다가 되므로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뭐를 하나 얻어낼 수 있다? 바로 A에서 B까지 그쵸? 리만 상적분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와 뭐가 같다는 거죠?
A에서 B까지 리만 하적분하고 서로 어떻다는 얘기죠? 같다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렇죠? 입실론보다 작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의 어떤 파티션상의 성립함으로 입실론에 대해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고, 자,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해 본 결과 두 개가 같아지니까,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라고 하는 녀석 값이 뭐 한다는 거죠?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형태가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뭐를 써본다?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녀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이 되는지를 한번 판단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식 자체를 자세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여기하고 여기를 봤을 때 이 녀석의 뭐가 됩니까? 최소 상계가 얘예요. 그 최소 상계가 얘란 말은 첫 번째 L에다가 예를 들어서 F의 파티션 P라는 형태가 있을 때에 인테그랄 어떻게 되냐면 A하고 B라고 하는 녀석의 하적분 fx, dx 요걸 보겠습니다. 이걸 본다면 여기 있는 녀석 자체가 뭐냐면 지금 현재 얘의 최소 상계가 되는 거죠. 최소 상계에서 정의가 된다면 최소 상계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기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값이 이렇게 있다면 이 구간 내에서 최소 상계를 뜻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를 뜻하는 거단 말이지. 자, 여기를 뜻하는 거면 여기다가 우리가 뭐를 쓸 수 있다? 요만큼의 뭐를 하냐? 입실론 값을 빼버리면 그 최소 상계에다가 입실론 값을 빼버리면 이 속에는 특정하게 얘보다는 더 큰 녀석이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자, 거기 존재하는 이 파티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파티션을 우리가 P2라고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P2라는 어떤 파티션 자체가 존재한다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식 자체를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제가 포커스를 맞춰본다고 쳤을 때 일단 리만 적분이 가능한 형태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 것이 입실론보다 작아진다는 걸 봐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자, 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특정한 P2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P2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서 얘보다 당연히 어떻게 되면 여기다 우리가 입실론을 빼면 당연히 이 둘을 비교했을 때 뺀 녀석에 그렇죠? 뺀 녀석보다 이게 더 큰 녀석이죠. 그러니까 얘가 같거나 더 큰 녀석이 하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최소 상계의 정의에 따라서 빼버리면 입실론만큼 빠지면 여기 되는데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값 자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녀석 어떻게 됩니까? 파티션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파티션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걸 P2라고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요 식 자체를 한번 볼까요? 요 식 자체를 요거를 본다라고 친다면 U에다가 F에다 어떻게 P라고 하는 녀석을 받고 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자 리만 상적분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식을 자세히 들어보다 본다고 친다면 여러분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녀석이 실제로 지금 보면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녀석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녀석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여기 있는 녀석은 UFP라고 하는 거가 비교했을 때 이 녀석의 뭡니까? 최대 하계가 얘예요. 그러니까 최대 하계가 얘란 말은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있는 녀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최대 하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최대 하계죠. 그럼 최대 하계에다 뭘 해준다고? 역시 이번에 이쪽으로 뭐 입실론만큼 더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얘가 입실론만큼 이렇게 더해버리고 나면 당연히 요 값 자체로 이렇게 올 것인데 이렇게 와버리면 여러분 보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최대 하계에서 이만큼을 입실론만큼을 더했다라고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입실론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값들 중에서 뭐가 된다고요? 오히려 얘보다 작은 녀석이 존재하는 것이죠. 아 여기니까 더 작은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더 작다는 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바로 이 녀석이 더 작거나 같은 녀석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여기 있는 녀석 입실론만큼을 최대하게 더하게 되면 요 간격 사이에 존재하는 녀석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녀석에 해당하는 우리는 파티션이 존재할 것인데 그 파티션을 뭐라고 보자고요? 바로 원이라고 보자. P1이란 파티션을 보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 자체를 두 개를 가만히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 식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U하고 L의 차잖아요. 그래서 U하고 L의 차를 일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녀석을 이제 볼 것이냐면 저 두 개를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자,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빼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식 자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입실론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어져야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U에서 L을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